당신이 회사에서 이런 형태의 사고방식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한 적이 있었다면 당신은 당신 아래 직급의 사람들에게 이미 속물 혹은 꼰대로 인식되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속물이거나 꼰대일 수 있는 증거를 좀 색다른 관점에서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커넥팅닷TV의 장프로입니다. 세파에 찌들어 천박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속물이라고 하는데요. 속물을 뜻하는 영어 단어 snob 혹은 snobbery는 아주 특이한 데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전 영국의 옥스퍼드와 캠브리지에서는 신입생을 선발할 때 지원자의 신분을 식별하는 단어를 지원자 이름 뒤에다 적어두었다고 하는데요. 후보자가 귀족 출신이 아닐 경우 귀족 신분이 아님이라는 뜻을 지닌 라틴어 sign nobilitate, 줄여서 s.nob, snob이라는 단어를 이름 뒤에 써두었다고 합니다. 이게 처음엔 귀족이 아닌 사람이라는 뜻이었는데 시간이 지나 의미가 확장되면서 자신은 신분이 높지 않으면서도 상위 신분의 사람을 막연히 동경하고 숭배하는 천박한 사람을 의미하는 용어로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단어는 계속 변화하면서 노골적으로 사회적, 문화적 편견을 드러내는 사람, 즉 어떤 한 종류의 사람, 음악, 와인이 다른 것보다 낫다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로도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속물은 하나의 가치 척도를 지나치게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알랭 드 보통이 쓴 불안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경험을 통해 파악한 자신만의 노하우나 원칙을 이유 비슷한 상황에서 반복해 적용하는 행위는 학습이라는 것을 뇌의 과학적 관점으로 봤을 때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사람은 무언가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시도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우연히 해법을 발견하게 되면 이후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른 더 효율적인 대안을 찾는 노력을 하지 않고 과거 학습된 해법을 다시 꺼내어 적용하려고 하게 됩니다. 이게 효율성 관점에서는 아주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학습의 과학적 원리인 것이죠. 그런데 본인이 파악한 경험 원칙이 보편타당한 추론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학습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대표성이 없는 우연한 사례들을 몇 차례 경험하고서는 보편타당한 일반적인 원칙인 양 생각한다거나 특수한 집단에서 그들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을 비판적 사고 없이 그대로 자기 것으로 가지고 온 경우 이러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특정 지역 출신들을 비하하거나 여자는 다 그래 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합리적인 과정 없이 형성된 가치관이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다른 이에게 전달되면 주장하는 바가 달라서 의견 충돌이 일어나는 수준을 벗어나서 그런 주장을 하는 개인의 합리성과 인격이 통째로 의심받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저는 본가가 대구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으로 출마했던 달서구가 생활권입니다. 명절 때 제사를 지내는 큰 집은 포항에 있는데 마침 이명박 생가 바로 옆 동네입니다.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아주 보수적인 특수한 동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 고향집에선 아직도 며느리들이 제사 지낼 때 바지를 못 입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여자들은 밖에서 보이는 대청 마루에 못 앉게 했었습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다 합리적이고 좋은 분들임에도 지역차별과 성차별 의식만큼은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이 동네에서 살고 있으면 땡땡 지역 사람들은 언젠가는 문제를 일으킬 정서적 문제가 있는 사람이 되어버리거나 여자는 양반과 노비 사이에 끼어있는 특정 계층이 되어버리곤 합니다. 이런 의식을 가진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바운더리 밖에 있는 사람들과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못한데 수년 전에 고위급 법관이 이런 형태의 문제를 아주 크게 일으켜서 언론에서 아주 오랫동안 보도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제 중학교 동기이자 고등학교 동기인 친구입니다. 바로 이 동네 출신이라는 거죠. 최근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 주변 가까운 사람의 일이고 말만 하면 바로 누구인지 아실 만큼 너무 유명한 사건이라 더 언급을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한 사건은 정치 성향과 관련된 건이고 다른 하나는 종교 성향과 관련된 건입니다.
두 사건의 공통점은 성향이 나랑 달라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사고 형성 과정이 일반인에게 도무지 납득이 안 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들이었습니다. 출신 지역이 어디라는 이유로, 성별이 어떠하다는 이유로, 혹은 특정 계층에 소속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재단하거나 비하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고 어리석은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이 옳고 그르고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생각이 자기에게 피해로 돌아올 수 있음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회사에서라면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조직 위계로 인해 문제가 발생해도 내게 아무런 피드백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난 그냥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있는데 난 그걸 모른 채 나 혼자 계속 떠들어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누군가 확신에 차서 자신의 경험치기나 가치관을 주장할 때 상대방, 특히 조직 위계상 아래에 있어서 잠자코 듣고 있어야만 하는 사람들은 그 주장이 나와 같은가 다른가만을 듣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가치관이 도출된 배경을 추정하고 그 사람의 합리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합리적 사고가 교려된 상사라고 판단이 되면, 즉 속물이거나 꼰대라고 판단이 되면 업무 지시 외에는 가급적 커뮤니케이션을 피해야 할 사람으로 자리매김 당하게 됩니다. 부지불식간에 전달되는 자신의 주장 중에 합당한 근거가 부족한, 그래서 사회성이 결여되어 있고 특정 집단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는 말들이 있다면 특별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생각은 사실에 기반하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생각을 철회할 의사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그 이슈 자체가 쟁점이 아니라면 굳이 일반적인 대화에서는 노출시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이런 비슷한 것이 있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포함해서 누구든 꼰대가 되는 걸 피할 수는 없지만 이런 형태로 꼰대 취급을 받게 되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야 꼭 꼰대가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커넥팅닷TV의 장프로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도움이 안 되셨다면 굳이 누르지 않고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